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게 뭐 거대한 군대나 최첨단 신무기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 천재 수학자와 비밀스러운 팀이 나치에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암호, 애니그마를 풀어내면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지금부터 그 숨막혔던 두뇌 전쟁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그냥 평범한 타자기처럼 생겼죠? 하지만 이 자판 하나하나에 수백만 명의 목숨이, 아니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치의 악명 높은 암호기계 애니그마입니다. 자, 그럼 연합군이 마주해야 했던 이 거대한 벽, 애니그마. 이게 대체 얼마나 풀기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타자기 같은데 그 안은 뭐 복잡한 회전판이랑 전기 회로로 막 얽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 탁 치면 이 장치들을 휙 거치면서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암호문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59. 뒤에 0이 무려 18개가 붙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조경회 그 다음 단위예요. 상상도 안 되죠? 이게 바로 애니그마가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암호 조합의 수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이 설정이 매일 24시간마다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걸 푼다? 이건 말 그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절대 깰 수 없는 암호가 있었으니 실제 전쟁터에서 나치가 얼마나 유리했겠어요? 땅에서는 탱크 부대들이 번개처럼 움직이는 전격전을 가능하게 했고, 바다에서는 연합군 보급선을 노리는 유보트 잠수함들, 그 늑대떼 작전을 지휘하는 두뇌 역할을 했죠. 한마디로 애니그마가 전쟁 초반에 나치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안겨준 핵심 무기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한 암호에 연합군은 대체 어떻게 맞섰을까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그들의 무기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두뇌들이었죠. 영국의 아주 한적한 시골 저택, 블레칠리 파크입니다. 바로 여기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뇌 전쟁이 벌어진 비밀 사령부였어요. 겉보기엔 진짜 평화롭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인류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수학자, 언어학자, 심지어 체스 챔피언의 음악가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한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잡한 퍼즐 푸는 걸 미치도록 좋아했다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두뇌 집단의 중심에 모든 판도를 뒤집어 버릴 한 명의 역설적인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뭐랄까 좀 별난 사람이었죠. 마라톤을 즐기는 무신론자, 그리고 동성애자였던 수학자. 한마디로 아웃사이더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비범함, 그 남다른 생각이 이 불가능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튜링은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만능 기계라는 정말 혁명적인 개념을 생각해냈어요. 이게 뭐냐면 딱 한 대의 기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계산 가능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죠. 사실상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요리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재료라는 입력값을 가지고 레시피라는 규칙에 따라서 만들면 요리라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튜링은 기계도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정해진 규칙, 즉 알고리즘만 주면 어떤 정보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암호를 만드는 기계랑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튜링의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기계를 이기려면 기계보다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들면 된다. 1단계,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구상하고 2단계,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애니그마의 조합을 테스트할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3단계, 그 기계에 봄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봄베라는 기계는요, 그냥 무식하게 모든 조합을 다 때려 맞추는 게 아니었어요. 독일군이 매일 똑같이 보내는 일기예보나 하일 히틀러 같은 반복적인 문구를 역으로 이용해서 가능성 있는 조합의 수를 확 줄여나가는 아주 똑똑한 기계였습니다. 자, 그럼 이 애니그마 해독이 실제로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울트라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이 정보 덕분에 전황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서양 전투에서 연합군 수송선 손실이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유보트의 위치를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전쟁의 생명줄을 지켜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블래틀리 파크의 작업이 전쟁을 최대 2년이나 단축시켰고 그 덕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적한 시골 저택에서 벌어진 이 조용한 두뇌 싸움이 사실은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어마어마한 업적이 수십 년 동안이나 1급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1970년대가 되어서야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도 이 영웅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천재가 남긴 위대한 유산,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의 개인적인 비극에 대한 이야기죠. 튜링은 에니그마를 깨부수는 과정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컴퓨터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AI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게 바로 이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채팅을 하는데 상대방이 사람인지 기계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다면 그럼 그 기계는 생각한다고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은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그의 삶은 이 타임라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거대한 역설 그 자체였습니다. 1945년 그의 업적으로 수백만 명을 구한 전쟁 영웅이 되죠.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인 1952년 그가 구한 바로 그 나라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1954년 41살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죠. 그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197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알려지게 되고요. 튜링은 논리를 판단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회는 그를 편견으로 판단했죠.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지적인 것은 무엇인가? 기계의 논리인가? 아니면 인간 사회의 편견인가? 과연 누가 더 지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